3,370만 명 유출이 아니었다. 쿠팡이 중간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한 진짜 이유 12월 초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 숫자에 멈칫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3,370만 명,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12월 25일에 쿠팡이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유출된 고객 계정은 3천여 개에 불과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논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업계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정보보안 쪽에서는 내부 조사 결과를 정부 협의 없이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영 분석가들은 쿠팡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평가를 내놓았고요. 이 말은 기업과 정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빼고 사실만 놓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쿠팡은 왜 중간조사 결과를 정부와 협의 없이 공개했을까요? 둘째, 3,000명 유출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셋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현실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플랫폼 기업, 그리고 우리 소비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3,370만 명이라더니 3,000명이라고 하면 이건 전 국민 건강검진 대상이라던 게 우리 동네 한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숫자가 10,000배 차이 나는데요. 당시 보도 기준으로 12월 초 쿠팡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처음 보도됩니다. 이 말은 초기 보도 내용이 사태를 급격하게 키웠다는 뜻입니다. 초기 보도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고객 계정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최대 3,370만 개 계정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내부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숫자가 알려지자 사태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고 경찰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합니다. 이때부터 쿠팡은 사면 초과에 몰립니다. 회원 탈퇴가 늘었고 유료 회원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쿠팡 앱을 켜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하루에 약 200만 명이 줄었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통해서 손님이 확 빠진 느낌이었죠. 이 정도면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선 이번 달 월세 걱정이 바로 시작되는 급입니다. 물류센터에서는 무급 휴가와 특근 폐지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초기 보도 이후에 카드 해지 건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금융보안원 쪽에서는 실제 피해보다 불안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포착된 건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숫자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쿠팡 상황도 비슷한 구조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보도에서 나온 3,370만이라는 숫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확정된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언론 보도와 여론은 이미 3,370만 명 유출로 굳어졌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초기 추정치와 최종 확정치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내 지갑 얘기가 됩니다. 만약 정말 3,370만 명이 유출됐다면 쿠팡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쿠팡의 선택과 정부의 반응, 외신이 주목한 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 말은 쿠팡의 발표 타이밍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뜻입니다. 쿠팡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 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쿠팡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사는 계속 길어지고 결과는 안 나오고 여론은 악화되고 정부 제재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몇 달 더 가면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조사 결과라도 일단 공개하자. 이게 쿠팡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쿠팡의 이용자 감소가 계속되면 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연영 컨설턴트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요. 이 때문에 쿠팡은
정부와의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발표가 정부 조사 도중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정부 쪽에서 민감하게 보는 타이밍에 공개됐다는 점도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조사 중인 사안을 의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취지로 공개적 유감을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앱 하나 깔 때마다 동의 버튼을 손가락이 자동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약관 읽어본 적 없으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언제 동의했냐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람도 회사도 급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부터 말하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확정이 아니라 검증 중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보면 왜 불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라는 틀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먼저 결과를 발표하면 조사 권위가 흔들리거든요. 행정학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사 주도권을 지키려는 건 향후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에서도 선례가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기업과 정부 사이의 긴장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참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제부터는 쿠팡이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내 생활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흐름이 낯설지 않으시죠? 이어서 더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00명 주장은 믿을 수 있나?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쿠팡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유출자는 특정 1인이고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반출된 계정은 약 3,000개입니다.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 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에게 전송한 흔적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정부 조사로 확인된다면 사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아니라 내부자 단독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강조합니다. 이건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공조한 결과다. 실제로 유출에 사용된 저장 장치를 회수하고 자백을 확보하는 과정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점을 쿠팡은 공개했습니다. 다만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설명 단계이고 최종 변론은 조사 결과로 확인됩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정보는 정말 안전할까요? 이 과정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교훈이 명확해집니다. 2018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를 보면 초기 추정치가 크게 나왔는데 최종 확정치는 그보다 적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최악을 가정하고 조사하다가 점차 범위를 좁혀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쿠팡 사건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정보가 털렸을 때 진짜 위험한 신호 3가지를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 결제 시도 알림이 온다. 내가 구매한 적 없는데 결제 시도 문자가 오면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배송지나 연락처가 바뀐다. 앱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확인했는데 배송지나 전화번호가 내가 모르는 주소로 바뀌어 있으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 계정에 접속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신호, 비밀번호 재설정 문자가 연달아 온다.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비밀번호 재설정 문자가 계속 오면 누군가 내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켜야 합니다. 이 3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대응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듣고 나서 30초만 투자하세요. 쿠팡 앱 열어서 배송지 한번 보고 결제 수단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재설정 알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30초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폰 설정해 줄 때는 이건 켜고 저건 끄고 꼼꼼하게 챙기면서요. 정작 본인 앱은 전부 자동 로그인해 비밀번호도 기억 안 하지 않습니까? 정보 관리도 손주처럼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뭘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최소 3개월마다 주요 플랫폼 비밀번호를 바꾸고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금융 앱과 쇼핑 앱은 반드시 다른 비밀번호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앱 설정에서 2단계 인증을 켜고 로그인 할 때마다 휴대폰 문자나 인증 앱으로 추가 확인을 받는 겁니다. 번거롭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보안 방법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줄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앱을 설치할 때 필수 항목만 동의하고 선택 항목은 거부하는 겁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와 위치 정보 제공 같은 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쿠팡의 주장이고 정부 최종 발표 전까지는 가정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쿠팡이 잘했느냐, 정부가 과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에 정보를 얼마나 맡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앱, 금융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기록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사실이든 오해든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다 봤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세 가지 구조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플랫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주문하고, 돈을 보내고, 택시를 부르는 모든 게 앱으로 됩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구매 패턴과 이동 경로, 결제 정보까지 다 알고 있죠. 셋째, 한 번의 유출 사고가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동네 가게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규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 사례를 보면 시사점이 명확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를 보면 EU는 GDPR이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 전문가들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게 장기적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에 기업이 즉시 신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동네 가게 주인이 외상장부에 적으면서 이번 달은 조금 어렵지? 하고 봐줬습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이 내 지갑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요. 편한 줄만 알았는데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첫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보호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따로 발표해서 혼란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병원 접수할 때 개인정보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하면 책임도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플랫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에서 기억해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단 기준. 결론은 확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기준. 쿠팡 발표도 정부 발표도 모두 과정일 뿐입니다. 둘째, 선택 기준. 불안보다 구조를 보는 기준. 이건 쿠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셋째, 관찰 기준. 정보는 맡기되 맹신하지 않는 기준. 편리함과 리스크는 항상 같이 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터지면 알트부터 하시는 편인가요? 비밀번호부터 바꾸시는 편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